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정말 우리가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문재인이가 충남 아산에 위치해 있는 한 재래시장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재래시장에 코스프레 하러 가는 것까지는 흔한 행보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한 시장 상인에게, 그러니까 요즘 경제가 어떻냐고 이제 문재인이가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거기에다가 대놓고 이제 경제가 거지 같다라고 이제 팩트 폭격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이거는 아주머니가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저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냥 좀 표현을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좀 친숙한 표현을 쓴 것 아닙니까? 뭐라고 저때 당시에 아주머니가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경제가 너무 거지 같아요. 장사가 진짜로 너무 안 됩니다. 갈수록 점점 왜 이러는 건가요? 라고 솔직하게 자기가 느끼는 점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좀비 대깨문들이 이것을 보고 대통령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라며 반찬 가게 아주머니의 개인 신상 정보를 털지 않나 비난을 하는 등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아 가지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정말 굉장히 비참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시민들과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끼리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반찬 가게 아줌마가 틀린 말 한 거 있습니까? 요즘 사업이라든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바깥에 있는 실물 경제라든지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진짜로 절망적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그 매출과 순이익이 몇 년 전 대비 반토막이 난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학생들 알바자리조차 지금 귀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알바자리조차 귀해지는 것만 보더라도 자영업 경제 상황, 실제 경제 상황이 뻔하게 체감이 된다는 거죠.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 쳐발라가지고 60대 이상 가짜 단기 일자리만 세금으로 만들고 있고, 실제 우리 사회의 등뼈가 되어가지고 한창 일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해야 될 30대 40대 남성들의 실업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힘든 걸 힘들다고 하지 거지 같으니까 경제 보고 거지 같다고 하는 거지, 이거는 홍길동도 아니고 경제가 힘든 걸 힘들다고 대답도 못하는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맞습니까? 대깨문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한번 보세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의 인터뷰 상황을 캡처해가지고 자극적으로 인터넷에 퍼나르면서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 아주머니의 가게 상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까지 인터넷상에 공개를 해가지고 사실상 집단적인 공격, 불매운동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비참하고 참담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한번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핏대 세워가면서 정치, 사회, 시사 문제를 설명해주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한심한 인간들하고 우리가 지금 같은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참담한 노릇입니까? 오죽했으면 반찬 가게 주인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 어이없는 논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지 자동 완성이 될 정도예요. 뉴스, 블로그, 온 인터넷이 고작 시장 상인의 경제가 힘들다던 그 하소연 말 한마디 가지고 현재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물론 이 어이없는 논란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는 분들도 이제 다행히 또 상당히 많이 계시지만 말입니다. 자, 보이시죠?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아줌마가 마음씨가 고약하니까 잃을 게 많아 보인다는 이런 악플이라든지, 이런 집은 나도 절대로 구매하러 가지 않겠다. 사실상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는 행동들이죠. 아주머니의 신상을 털고 반찬 가게의 상호명과 주소,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인터넷에 퍼뜨리고 이 집에는 평생 안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느니, 아주머니가 마음고생하시도록 지들 번호는 숨겨가면서 장난 전화 걸어가지고 영업 방해하고 한밤중에서도 비속어가 담긴 전화를 걸어가지고 괴롭히고, 전국의 자영업자분들 생각이 있다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좌우 정치 이념 대립에 따라서 의견이 갈려야 되는 문제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깨문들은 현재 상식과 정상의 범주를 심각하게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천박한 행동과 그 비난을 퍼부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 치 떨리는 이중잣대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뭐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놓고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를 쥐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감정을 터뜨리면서 비행기를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악을 써대는데도 지들끼리는 환호하다고 시원하다며 박수를 쳐주는 나라. 사회가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경박해지고 참담해져 버렸단 말입니까? 만약 현 정권에서 우파 유튜버나 우파 성향의 시민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뭐 문재인이가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 폭파 발언을 꺼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처벌받겠죠. 외압이 들어오겠죠. 그게 지금 이 나라의 운동장, 국민들의 이념과 사회적 가치 기준이 얼마나 심각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또 반찬 가게 아주머니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다행이죠. 전국에서 가게를 일부러 물어가지고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가게가 그 가게냐라며 10만원치씩 구매해주는 손님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수십 킬로미터가 넘게 떨어진 대전, 평택, 서울 지역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 가게가 그 가게냐? 잡채와 장아찌 좀 달라. 불매운동 당한다길래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나. 이제 정말 다행히도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이 나라에 의식이 있고 정상적인 애국 시민들도 많다는 것이죠. 반찬 가게는 최근 오히려 대깨문들의 역효과를 받아가지고 현재 다행스럽게도 장사가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후 2시, 3시에 품절이 될 정도라고 하는데 뭐 정말로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들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한다고 남을 괴롭히고 상인을 배척하고 개인정보까지 털어가면서 비난을 퍼붓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좌파. 반면에 구매운동을 벌이면서 자영업자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우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국민들이 더 이성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슴까지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정답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참담하시죠? 대통령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고요? 저게 반찬 가게 주인 신상까지 털만한 일입니까? 경제가 힘든 걸 힘들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경제가 거지 같으니까 아줌마가 거지 같다고 하지. 그 뭐 정치공학적인 그 듣는 사람의 기분까지 배려해가면서 내 가게 매출이 줄어든 거를 뭐 그러면 위조를 해서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경제가 거지 같으니까 거지 같다고 말하는 거지. 이거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안 하고 있거나 대가리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현실 인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전교조 세뇌 교육에 주입받은 이념과 사상의 관점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곡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경제 힘들다고 높은 정치인 찾아왔을 때 그 시장 상인 서민이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